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잘 없을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 금메달리스트시죠.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인 겸 방송인 겸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트와이스의 지효님의 남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분을 뵀던 거는 저는 사실 올림픽은 안 봐가지고 그 까로님하고 지기님하고 같이 이렇게 크로스핏 하는 거 거기 나오셔가지고 막 몸이 특히 하체가 막 개미쳐가지고 쩌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뵀는데, 그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이제 약간 비슷한 논란은 계속 있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거만하다.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에 지적받고 있는 건 거만하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성빈 씨 관련해서 옛날부터 끌어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스켈레톤은 내리막에서 얼음에서 타는 건데 뭘 끌어 이랬는데 뭐 그냥 농담이고 안 끌고 싶었죠. 왜냐하면 저는 윤성빈 씨나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운동 쪽으로는 밥이긴 하지만 주변에 이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윤성빈 씨 같은 성격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로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 저런 말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본인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뿐인데, 이제 외형이나 말투나 그다음에 뭐 신체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무시하듯이 들리는 것 뿐이라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래서 강고님이 윤성빈 씨한테 제발 우리 백성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실 때도 저는 살짝 쉴드를 쳤었죠. 진짜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진 않다. 그냥 말투가 좀 저런 것 뿐인 것 같고, 뭔가 내가 낸데 하고 가오잡고 이런 걸 좀 극히 싫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겸손하다 보니까 저런 말투가 나오는 것 같다. 같이 쉴드를 쳤었는데 요번 거는 사실 저도 안 다루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윤성빈님의 신체 조건은 177.2cm에 90.8kg이라고 합니다. 아마 체중은 좀 더 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3대는 620 정도 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3대 운동보다 더 대단한 거는 이제 점프력이죠. 점프력이 제가 그 박스 점프를 120cm 뛰고 와 40대 상위 1%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윤성빈 씨는 아마 한 150, 160 그 정도는 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제멀도 제가 지금 한 270 그 정도 뛸 것 같은데 윤성빈 씨는 한 325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 능력은 넘사벽이더라고요. 180이야? 박스 점프? 180은 개쩔긴 하네. 150, 60까지는 모르겠는데 180은 개쩔긴 하네요. 어쨌든 신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래서 그냥 헬스만 잘하는 사람 아니고 3대 운동만 잘 되는 사람 아니고 그냥 신체 능력 자체가 좋은 사람. 그래서 윤성빈의 해볼게요 시리즈 보면 수영도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잘하시고, 특히 야구 투수 경험도 해보셨는데 하루 만에 그때 100km 던지지 않았나? 100 넘게 던졌죠. 100km 넘게 바로 던지고 축구도 꽤 하는 것 같고 등등등, 그냥 운동신경이 넘사벽이라서 운동 유튜버로서 최고의 조건을 가진 분이죠. 일단 얼굴이 남자답게 잘생기셨고 신체 능력, 신체 조건이 좋으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과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최고의 운동 유튜버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신데, 이제 과거부터 꽤나 문제가 되셨던 발언들은 사람들을 좀 무시한다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 발언들은 뭐 대충 머슬핏 그런 거 왜 입는지 모르겠다, 그냥 옷 입었을 때 몸 좋으면 티나고 하는 거지 몸 머슬핏이 어딨어 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광고하는 게 머슬핏이잖아 라면서 뭐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가오 반 혹은 자부심 반 혹은 예능감 간 해가지고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섞어서 아씨 머슬핏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몸 좋으면 다 티 나는 거지 라고 말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H모 브랜드에서 머슬핏 광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꽤나 논란이 됐죠. 뭐 여기서 지금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도배는 하지 마세요. 여러 번 친다고 해서 님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한테 더 피력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감을 사니까 한 번씩만 치셈 바꿔가면서 치던지. 아무튼 그래서 본인이 머슬핏 광고를 하는데 머슬핏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한다든지, 혹은 바디 프로필 그런 거 왜 찍냐, 그냥 뭐 항상 관리가 돼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해서, 또 헬스 유튜버도 함께 겸하고 계신데 또 그런 말을 굳이 또 하셔가지고, 저도 그때 이제 쉴드 반 비판 반 했었죠. 쉴드 반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성격이 그런 분인 것 같다, 딱히 악의가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비판했던 거는 저는 이제 바디 프로필 관련된 거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예전부터도 좀 싸가지 없는 운동선수들을 굉장히 싫어해 왔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유튜브 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십몇 년 전 DC에서부터 저는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본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운동으로 성공하셨으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가 되게 잘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저 같은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윤성빈 선수가 바디 프로필 관련해서는 정말로 좀 말실수를 안 하셨어야 하는 게 뭐냐면 일반인에 대한 생각을 1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어이없게도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을 꽤나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나라이죠. 체육은 크게 놓고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체육, 우리가 돈 내고 헬스장에 다니는 걸 생활체육이라고 합니다. 동네 주민센터 가서 배드민턴 치고 탁구 치고 오는 걸 생활체육이라고 하고, 아침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달리기 하고 오는 걸 생활체육이라고 해요. 그냥 일반인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취미생활로 하는 걸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엘리트 체육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윤성빈 선수 같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육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 선수는 아니에요. 프로 선수는 프로 리그에 속해서 거기에서 연봉을 받든지 월급을 받든지 돈 받으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프로 선수라고 하는 거니까 프로 선수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전에 태릉 선수촌, 요즘에는 머시기 선수촌 해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훈련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코치도 해주고 돈도 주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대우는 프로인데 아마추어만 나갈 수 있는 올림픽을 나가는 사람들을 이 엘리트 체육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엘리트 체육인들은 올림픽 종목에 있는 종목 선수들만 있어요. 예를 들어 미식 축구 엘리트 체육인, 뭐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있긴 있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미식 축구부 뭐 이런 게 없진 않을 거예요. 있긴 있을 건데 올림픽에 미식 축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 없고, 성인 되고 나서 실업팀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연봉을 받고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프로 운동 선수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KBL, KBO, K리그, 축구, 농구, 야구하고, 미국 같으면은 뭐 메이저리그, NBA, NFL 뭐 이런 데 뛰는 사람들, 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되고, 윤성빈 선수는 엘리트 체육인입니다. 프로는 아닌데 프로처럼 돈 받고 운동한 사람,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엘리트 체육인 이야말로 생활체육인들을 정말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 야구 선수들, 프로 농구 선수들을 육성하는 거하고 생활체육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돈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민들 수영하세요, 수영장 만들어주고, 배드민턴 치세요, 체육관 만들어주고 하는 그 돈하고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체육인들한테 돈을 쓰는 돈하고 분배를 해야 돼요. 프로 선수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거의 기업에서요. 물론 우리나라 K리그처럼 도의 세금, 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아주 거금은 아니니까 일단 뺄게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여기선 서로 세금 먹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생활체육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국민들한테 생활체육을 좀 편하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걸 많이 만들어주는 쪽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생활체육 많이 인프라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도 사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엘리트 체육 육성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보통은 개발도상국에서 엘리트 체육 육성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를 해외에다가 선전을 하고 싶어 해요. 개발도상국들은. 예를 들어 독일이 우리 이렇게 잘 나감하고 선전하고 싶은 마음 딱히 뭐 없을 거 아니에요. 영국이, 스페인이, 이탈리아가.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옛날에는 러시아하고 냉전 시대에 그걸로 싸우느라, 지금은 중국하고 싸우느라 뭐 돈 많이 쓰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뭐 이런 정치적인 거는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시고. 그래서 보통 잘 나가는 나라들은 엘리트 체육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생활체육에다가 돈을 많이 쓰죠. 뭐 우리나라는 사실 먹고 사는 것만 놓고 보면은 선진국에 들어간 게 맞아요. 하지만 엘리트 체육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엘리트 체육에 쓰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좀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5년여 전부터는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엘리트 체육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얘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엘리트 체육에다가 돈을 좀 덜 쓰기 시작하다가 생활체육 몰빵을 하다가, 몰빵까지는 아닙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뭐 정치적인 상황, 국제 정세적인 상황,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아직 건재하다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인지 국뽕 주입을 위해서인지 좀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잡소리는 최대한 배제하고, 엘리트 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금을 논아먹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하는 사람이 생활체육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면 안 돼. 왜냐면 원론적으로는 생활체육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육성해 준 거니까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특혜 받는 나라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금메달 따면은 평생 연금 주고 금메달 따면은 뭐 어디 협회나 어디 시도 자체 혹은 대한체육회 이런 데에서 몇 억씩 포상금 주고 몇 천만 원 포상금 주고 이런 나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체육인들은 엄청나게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 따서 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CF도 많이 찍으시고 평생 연금도 받으시고 이랬던 분이 이제 대중을 상대하는 헬스, 운동 유튜버가 되셨는데 일반적인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약간 엘리트 체육인의 시선으로 머슬핏 그런 게 어딨어, 바디 프로필 그런 거 왜 찍어, 그냥 항상 몸이 좋아야지, 그거 찍는다고 그때만 몸 관리하면 안 되지. 이 소리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본인의 입장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슬램덩크 리뷰 같은 거 할 때 제가 리뷰하다가 울었잖아요. 쪽팔리게도. 왜 그랬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운동 잘하는 사람 보고 부럽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연습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이 생기고 나서 특히나 제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저도 많은 생활체육을 겪으면서 저도 축구, 농구, 자전거 뭐 이런 거 생활체육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결국 프로스포츠는 어쨌든 프로는 돈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돈 벌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서 갑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일본에서 고교 농구가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저 옛날에 스모 영화 뭐 그것도 하나 봤는데 스모 같은 것도 학생들이 스모하고 이런 걸 보면은 걔들 그거 해서 진짜 거의 100원 한 장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목숨을 갈아 넣죠. 자기 인생을 다 갈아 넣죠. 갑자원에 가서 지고 나서 모든 선수가 엉엉 울죠. 그리고 고3 때 이제 깨끗하게 은퇴를 하죠.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도 강백호는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너는 이제 미래가 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감독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선수 생명을 걸고 산왕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경기에 투입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생활체육 정신이고 이거야말로 아마추어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아마추어 체육 정신 같은 거 없어요. 그런 낭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낭만은 오히려 일본에 있어요. 일본은 학생체육, 생활체육이 많이 발달한 나라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보다 더 선진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인식, 아마추어 체육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수의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해서 그 체육인들이 세계선수권,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가서 성적을 내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대리만족하는 것에 국가에서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추어 체육 정신, 내가 이걸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지만 내가 목표하는 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는 그 마음, 이 아마추어 정신은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정신이 망가진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체육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해서 물론 본인이 잘해서 올림픽 금메달 따셨지만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분이 생활체육인들 대상으로 머슬핏 같은 게 어딨냐, 바디 프로필을 왜 찍냐 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멍청한 무식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 체육인 입장에서는 세계선수권 대회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 아니면 아시안게임 아니면 올림픽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경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생활체육인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찍는 바디 프로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의 순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체육인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나가는 아마추어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내 디스크가 터지더라도 데드리프트 PR을 세우고 싶은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조차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된 곳이 큰 대회에서 큰 성적을 내야만 사람 대접 받는 곳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생활체육인들 입장에서는 꼭 대회 아니어도 돼요. 심지어 내가 이번 주 일요일에 남산 오르막을 내 PR을 갱신하러 가요. 그러면 생활체육인들도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하고 컨디션 조절을 하려고 뭐 개인적으로 병 떨고 회사에서도 일 집중 안 돼서 막 그러고 그리고 일요일에 가서 기갱하고 그런 것들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이런 마음이 저는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은 마음하고 경중을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물며 엘리트 체육에 속해 있던 사람이 나라의 세금으로 육성된 사람이 이런 생활체육인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건 고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무시한다? 그냥 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윤성빈 씨는 운동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인들의 마음은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때리러 올까봐 좀 무섭긴 한데. 그래서 윤성빈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걸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걸로 영상을 안 올렸었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엊그저께 또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스포츠 경향에서 강신우 온라인 기자께서 올리신 기사를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리백숙 같은 걸 드시면서 유튜브 관리하시는 분하고 이제 뭐 PD 분이겠죠. 이야기를 하는데 PD 분께서 요즘에 30대에도 캥거루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캥거루족이 뭐야? 이분은 솔직히 말투부터가 약간 문제이긴 해요. 뭐 친구들끼리 본인이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말투부터가 일단 저도 이제 원래 윤성빈 씨 유튜브를 보지는 않지만 요거 이제 아까쯤에 잠깐 가서 봤는데 삐딱하게 앉아서 입 벌리고 음식 씹으면서 건들건들 하면서 말투도 요즘에 30대에도 캥거루족이 되게 많대요. 캥거루족이 뭐야? 아, 그게 이제 그 30대 됐는데도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아, 안에 있으니까? 말투부터가 사실 상당히 문제예요. 근데 저는 말투 문제는 문제 삼고 싶진 않은 게 그냥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진짜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간다고 쳐도 그럼 왜 독립을 안 하냐라고 물으셨고 스태프가 이제 좀 어이없다는 듯이 돈이 없으니까요 라고 말을 하니까 윤성빈 씨는 돈이 없어서냐 막 써서냐 일을 하는데 왜 돈이 없냐 물가가 비싸서인가 라고 이제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이제 반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태프 분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어요.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 최저 시급으로 돈을 벌게 되면은 뭐 대충 월급이 230, 250 이렇게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집에 관련된 것들 안 내면 안 되는 것들 집세, 핸드폰 요금, 전기세, 가스세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인터넷 요금 뭐 이런 거. 그럼 100만 원 내고 나머지 130, 150이면은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이러면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데 그 이후에 윤성빈 씨가 하는 말들이 삐 처리가 됐어요. 삐 하면서 이제 한두 문장 정도가 아마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정도의 발언을 하셨겠죠. 이제 그 뒤로도 이런저런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발언을 하시고 묵음 처리는 한 번 정도 더 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그 부분만 좀 보고 왔거든요. 좀 많이 안타깝긴 하죠. 저걸 왜 올림 성빈이 형 담그려고 한 거 아님? 화나네. 뭐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천룡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뭐 제가 이분들의 배경이나 이런 거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꽤 오래 가난해 봤고 사람한테 환경이나 운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니까 그래서 저는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좀 긁히고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환경 같은 거를 다 이겨내야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윤성빈 씨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앞으로 윤성빈 씨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윤성빈 씨 유튜브를 보고 제가 지기님이나 까루님 좋아해서 이제 거기 나오시는 것도 보고 해서 대충 배경을 아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주최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평창에 어마무시한 동계 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들이 생기고 그리고 한국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지원금이 나 많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원래 잘 하지도 않는 스켈레톤이라는 종목도 열심히 키워보자라고 해서 스켈레톤 감독 코치 같은 사람들이 먼저 선별이 되고 어디 괜찮은 애 없나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학교에 제자리에서 뛰어서 농구 골대 잡는 애 있어요 라는 소문을 듣고 데려와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국가대표로 선발을 해서 태릉인지 어딘지 거기서 숙식시키면서 고등학생인 윤성빈 씨를 아주 개같이 훈련시켜서 스켈레톤 금메달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냥 나 운이 좋으신 거잖아요. 님의 운동신경, 운동 능력, 열심히 훈련을 해낼 수 있는 참을성, 성실함, 인내력 뭐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냥 나 운이시잖아요. 거의 국가대표 된 것 자체가. 그냥 운 좋아서 국가대표 되셨고 그 뒤로는 본인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메달 따신 건데 그냥 나 운 좋으신 거잖아요. 말을 왜 이렇게 똑같이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지금 윤성빈 아저씨 사진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좀 똑같이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하고 어울리는 분이라 사실 최대한 좀 좋게 여태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말을 너무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 가난해 본 적 있으세요? 난 물어보고 싶어요 좀. 가난해 봤어요? 가난해 봤어요 님? 그러니까 님이 스쿼트 나 많이 하고 남들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10개 더 하고 말겠어요. 뭐 힘들겠죠
나 같은 새끼는 못 하겠죠. 근데 님도 가난 안 겪어봤잖아요. 30대 캥거루족 하면서 눈칫밥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똑같이 하실까? 너무 궁금하네. 심지어 몇 달 전에 바디 프로필이랑 머슬핏으로 그렇게 욕을 쳐 드신 다음에 어떻게 똑같은 결에 더 심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학습 능력이 없으신 건지 공부를 또 안 하시는 건지 맨날 운동만 해가지고 뭐 뇌가 그렇게 되신 건지 모르겠는데 좀 궁금해요. 가난 아세요? 밥 굶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나는 뭐 선수 때 좀 정신병처럼 하루에 닭가슴살 1kg 먹는 거에 집착했다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밥을 쳐 굶어 보셨어요? 닭가슴살 처먹는 거 가지고 힘들다고 떨지만 말고 쌀 떨어져가지고 밥 못 먹어봤어요? 라면을 외상으로 구해왔는데 가스가 끊겨가지고 그냥 깨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온 가족이? 혼자 말고 그러니까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있으시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으시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운동신경 좋게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애들 앞에서 자랑한다고 농구 골대 좀 잡아보다가 국가대표에서 너 와서 국가대표 해라 하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런 건 다 인정하겠어요. 그것도 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실하시고 그거 다 알겠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시고 국민적인 영웅 스타 되시고 CF 찍고 돈 많이 벌고 연금 받고 지바겐 타고 다니고 아이돌 만나고 고생에 고짜도 안 해본 것 같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운동인들 입장에서야 윤성빈 씨가 고생 많이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생 하나도 안 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입장이 다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똑같이 하시는지를 모르겠어. 때리러 올까봐 너무 무섭네. 그러려니 해 형 뭘 그렇게 발끈해. 그러니까요. 요새 이런 거 좀 발끈을 하네. 이게 남성 호르몬이 너무 떨어져서 이런가? 때리러 올까봐 무섭지. 3대 620 들고 제자리 멀리 뛰기 330cm 뛰고 박스 점프 180 하고 이런데 무섭지. 와서 나 때리면 어떡해. 그냥 뭐 밴도 아닌데 오지랖 좀 떨어보면 앞으로는 말 똑같이 하는 버릇 좀 고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 오지랖 떨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좀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진짜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건드리는 거는 그냥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열등감이 무서운 거잖아. 제가 윤성빈 씨한테 열등감을 좀 많이 느끼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재밌는 자료 좀 하나 알려드리자면 예전부터 말씀드리던 거긴 한데 소치 올림픽 선수들 투잡 뛰는 선수 누가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외국에서 좀 크게 뜬 적이 있나 봐요. 그 해석된 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멕시코에서 55세 나이로 올림픽 출전하셨는데 팝 가수이며 사진 작가를 하시는 분이 올림픽 나오시고 제시카 루츠라는 분은 아이스하키 팀 국가대표로 나오셨는데 바리스타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바이올리니스트인 분도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로 나오시고 뭐 등등등 군인인 사람도 동계올림픽 나오시고 뭐 하나 많아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똑같은 스켈레톤 선수 중에서도 교사였는데 교사직을 그만두시고 28살부터 시작해서 39살 때 평창올림픽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논문 비스무리한 것도 뭐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업이 있는데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이 많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옛날에 이걸로 이미 영상도 만들었지만 또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올림픽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지만 올림픽에 목숨 거는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돈벌이가 너무 많이 돼서 오히려 생활체육으로 키우는 게 아닌데도 존나게 발달되는 뭐 그런 특이 케이스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냥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으로 훈련을 하시다가 잘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래서 올림픽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반면 우리나라는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빠따 쳐가면서 엘리트 체육인을 키우고 그 선수들을 선수촌에 모아가지고 개같이 훈련을 시켜서 올림픽에 내보내서 금메달을 따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훨씬 더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르셔도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엘리트 체육 규모를 좀 줄이고 있죠. 생활체육을 키우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00년대 일빠였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좀 들자면 이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제가 봐서 아는 거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뭐 최근에 이대호 선수가 어디 나와서 말씀도 하시던데 일본에서 이제 선수 생활, 지도자 생활 같은 거 하시던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야구하는 친구들이 갑자원에 가는 걸 목표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갑자원에서 지면은 막 진짜 세상 잃은 것처럼 엉엉 울고 또 깔끔하게 은퇴하고 너 프로 선수 될 수 있는
있는 앤데 왜 프로 안 해? 제 꿈은 갑자원이었어요. 프로 선수가 제 꿈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집에서 하는 식당 이어받으러 가고, 슬램덩크에 나오는 그게 만화적으로 꾸며진 일이 아니고 진짜거든요. 변덕규 아저씨도 전국대회 나가서 활약하고 싶었지만 전국대회 못 나가고 나서 집에 가서 횟집 이어받아서 무 썰고 있고, 채치수도 전국대회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공부한다면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이 중심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엘리트 체육을 하다가 좋은 대학교에 가거나 프로 선수가 못 되면 인생을 실패한 실패자처럼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만 봐도 실패자 취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거는 조현일 해설위원 뭐 그런 분들도 그런 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KBL에서 뛰는 용병들, 자말 원인가 그런 선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좀 연출을 좀 하자면 네 인생의 가장 영광의 시절은 언제냐? 고등학교 대학교 때를 꼽는다고 해요. 특히나 대학교 때 내가 NCAA 디비전 뭐 1에서 우리 팀을, 우리 학교를 8강 4강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 기억을 말하면서 꿈꾸는 어린아이처럼 막 행복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런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NBA 경력이 있는 선수들조차도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대학 시절이다, 고등학교 시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끝에 가서 성공하고, 특히나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면 다 실패한 인생처럼 말하는 게 저는 되게 별론 것 같아요. 좀 어른들의 그런 마음이 전염돼서 요즘에 어린애들조차도 저한테 몸평을 받으러 오면은, 형 제 몸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 몸 모양 어때요? 왜? 그냥 몸 모양 별로면 안 하려고요. 형 제 몸 가능성 있어요? 왜? 가능성 없으면 안 하려고요. 제가 요즘에 몸평을 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몸평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의 강점과 단점을 알려주고,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강점을 더 키워나가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갖고 와서 제 가능성 좀 봐주세요, 가능성 없으면 안 할 거고요, 가능성 있으면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고, 거의 다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한 30대 정도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제가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31살, 32살인데 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해도 효과 있나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초반 애들은 가능성 없으면 안 함. 20대 후반, 30대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나? 걔 겁쟁이 새끼들밖에 없고. 이러니까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하고 가능성 없으면 안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이거 패배주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제가 헬스장 가도 성장할 수 있나요? 운동해도 되나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린 생활체육인이니까. 우리 프로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올림픽 메달 꿈꾸는 거 아니고 프로리그에서 연봉 받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생활체육인이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어쩌면 내 직업보다, 직장보다 더 열심히 한번 인생 갈아 넣어 보기도 하고, 관절 되면 어쩔 수 없이 접고. 저는 이런 게 생활체육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목병에서 옛날에 운동하던 거에 사실 3분의 1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도 재밌게 해요. 왜냐면 생활체육 인이니까. 근데 어느샌가부터 성공 실패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성공 실패 이것만 보고, 시도하기 전부터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각 재고 확률 계산하고, 저는 이런 게 좀 너무 싫어요. 그냥 갖다 박아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벤치프레스가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나 밀었어. 많이 밀고 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오더니, 야 너 가슴 흑자 닮았는데? 이러면 아씨 저 운동 접음. 이게 너무 아쉬워요. 형, 저 형이랑 가슴 닮았다고 놀림 받았어요. 똑같아요.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좀 유쾌하게 넘어가고 재밌게 운동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각가슴 아니면 운동 안 할래요. 저 프레임 넓어질 수 있는 몸인가요? 제 날개뼈 뽑히는 날개뼈인가요? 제 머리 대비 어깨 비율 어떤가요? 제 근육 모양 어떤가요? 안 예쁘면 그냥 안 하려고요. 나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재밌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못 가졌으니까 헬스장에서 자기 수준 대비 좀 나댄 사람 싫어했어요. 제가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수준이 별로 안 높은 사람인데 자기가 운동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헬스장 휘젓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쾅쾅 놓고 여기저기 광배 피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 옆에서 가서 운동하고 이랬거든요. 굉장히 병 같은 짓이었죠. 왜냐면 그 맛에 하는 거잖아. 그 맛에 하는 건데 내가 어제보다 더 들어, 하나 더 들어, 1kg 더 들어, 내가 보기에 그냥 멋있어, 남들이 민소매 입어도 된다 안 된다 뭐 하든 말든 난 그냥 입어, 배떼지
나 힘주면서 옷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땀 닦으면서 일부러 주신이한테 복근 한번 보여주고 이 맛에 운동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다 남의 눈치만 보고 제가 헬스 장갑을 껴도 되는 수준일까요? 제가 손목 보호대 차도 되는 레벨일까요? 제가 SBD 벨트 차도 되는 레벨일까요? 제가 골격근 몇인데 민소매 입어도 될까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진짜.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SNS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진짜. 와, 민소매 입어도 되는 몸이 있고 안 되는 몸이 있겠냐고. SBD 벨트는 차고 싶으면 차는 거지 그거를. 돈 없는 새끼가 차고 싶으면 문제인 거지 그게. 형님 체지방 27인데 민소매 입어도 되나요? 입지 마. 뒤지고 싶냐?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초를 확 치고 있네. 체지방 27이 뭔 민소매를 입어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남한테 피해는 눈갱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상탈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럼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 쟤 왜 저래? 아 짜증나. 이런 느낌 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근데 내가 민소매 입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입고 싶으면 입으세요. 그리고 민소매 입고 밖을 싸돌아다녔든 농구를 했든 헬스를 했든 딱 나가서 나는 멋있는 줄 알고 했어. 근데 사람들 표정을 딱 보니까 이 새끼 왜 민소매 입었지 하는 표정이야? 그러면 하루 쪽팔리고 돌아오세요. 그럼 메타인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 읽는 능력이라는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 안 하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서 실패를 안 해본 걸로 메타인지가 상승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다 박아봤는데 실수했어. 그러면 메타인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범인은 그래요. 뭐 타고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뭐 미리 그런 걸 다 예측하겠지만 일반인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그런 부끄러운 시선 한번 받아보고 얼굴 시뻘개져서 집에 와가지고 이거 민소매를 집어 찢을지 아니면 내가 3개월 더 해가지고 3개월 뒤에 입을지 뭐 그런 걸로 고민도 좀 해보고 이불킥도 좀 해보고 이게 다 경험이고 인생 사는 재미고 이런데 나가서 창피당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이런 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러분이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행복하는 걸 막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대신 욕해드릴게요. 윤성빈 같은 분들. 여러분이 열심히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있는데 바디 프로필 그런 거 왜 찍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대신 욕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몸 만들어서 머슬핏 입고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자존감 좀 채우고 싶은데 머슬핏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대신 욕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집구석에서 살고 있는데 왜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 왜 분가를 안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대신 욕해드릴게요. 때려줄 순 없어. 내가 져요. 윤성빈은 어떻게 이겨? 윤성빈한테 나 10조 컷이야. 형님 뒷고 상담할 때 26살 애한테 부모님 집에 산다고 독립하라고 뭐라 해서 스플래시 맞음. 제가 26살짜리 애한테 부모님 집에 얹혀 산다고 뭐라고 할 때는 농담이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보통은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제가. 그러니까 엄마고 아빠고 형제 자매고 나발이고 안 맞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 기억으로는 자취 안에서 여자애 데리고 올 곳이 없어서 자취하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나 기억난다 씨. 기억났어. 이게 이렇게 와전이 되네. 이 사연이 100%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난 사연이 있는데 어떤 26살짜리 애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진도를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어떻게 좀 유도를 해봐 얘기하니까 집에 왔었대. 집에도 심지어 집에 왔는데 안 했어?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안방에 엄마 아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마 그때 화내면서 나 독립 좀 해라 새끼야 이렇게 욕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지금 형 26살한테 독립하라고 할 때 나도 스플래시 데미지 맞았어. 이건 네가 열등감인 거야. 이건 네가 피해의식인 거야. 내가 말했지 농담 아니면은 가족이랑 싸웠을 때라고. 이거 지금 농담으로 한 얘기거든. 부모님이 안방에 있는데 그럼 진도를 못 나가지.